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자, 현재 시간은 2023년 10월 14일 토요일 오후 4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 10월 둘째 주를 통틀어서 한번 파생 수급 중심으로 시장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나스닥부터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우리 장 시간에도 계속 그 이팔 전쟁에 대한 속보 소식이 계속 전해졌죠. 확전 가능성이 주 초반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진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증시도 개파락 후 하루 종일 한껏 거래 없이 좀 눌려 있는 상태를 유지했고요. 나스닥도 역시나 하락세를 보였죠. 1.23% 하락했는데 가자지구 중심으로 이제 이팔 전쟁 확전 가능성이 이제 부각이 되었던 거고, 특히나 이제 주목받고 있는 점은 원자재 변동성이 확대됐다는 겁니다. 일단 이제 금값이 이렇게 3.3 58% 3.36%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급등을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원유 선물이 보시는 대로 최근에 급락 고점 찍고 급락했다가 전쟁 발발 이후에 순간 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이번 주 초반에 눌렸었죠. 그러더니 금요일에 주말 앞두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무려 5.8%의 급등이 나왔는데, 어쨌든 전쟁이 이렇게 확전의 조짐이 보이거나 그렇게 우려감이 생기면 지금 해당 금값과 원유는 오를 수밖에 없겠죠. 웬만하면. 그래서 원자재 변동성에 일단 주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나스닥 자체는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급이 개인들 숏 포지션에 조금 많이 아직도 몰려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튼튼하게 좀 버티고 있는 편이긴 해요. 1.23% 적지는 않은 거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지켜왔던 그 720 라인 자리를 일단 지지받고 나서 절반 정도 되돌리는 수준으로 일단 돌아왔는데, 지금부터 수급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려오는 추세대 고점을 체크하지도 못한 채 일단 밀렸다라는 거. 그다음에 밑에 받치고 있는 720 나스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빨간선 라인을 만약에 이번에 지지받지 못한다면 지난번에 지지받았던 힘에 배로 더 뚫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숏 포지션으로 지금 몰려있던 개인들의 포지션도 순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변화에 계속 집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수급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나스닥이 강하다면 계속 갭상승을 하고 떨어질 그런 우려가 지금 높은 상황이죠. 물론 지금 금요일 증시는 일단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야간 선물도 제법 내려왔고, 따라서 월요일에 개파락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지만 그 다음 주에 이후에도 마찬가지 나스닥이 반등하면 우리는 갭 떠서 또 내려갈 여지가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근거들을 지금부터 조금 다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국내 증시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월 13일 금요일은 갭 하락한 후에, 자, 나스닥도 그날 조정이 좀 나왔었죠. 옵션 만기일 10월 12일 옵션 만기일에 무리하게 종가까지 좀 끌어올렸죠. 옵션 만기 특수를 타고 좀 마지막에 끝까지 좀 끌어올린 다음에 미국 증시가 살짝 조정을 보이니까 개파락을 1% 가까이 보여서 하루 종일 좀 눌려 있었습니다. 근데 거래 자체가 크지 않았어요. 주말 앞두고 특히나 또 우리 증시에서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장중에 나오지 않고 장 마치고 나오면서 하루 종일 거래를 꾹꾹 눌러서 거래 줄인 하루를 보냈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꼬리를 달면서 양봉 마감에 성공을 했지만, 사실 이게 양봉이 큰 의미는 없는 수준이었어요. 전일 양봉을 그 몸통 쪽으로 끌어올린 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거래가 상당히 줄어든
하락이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날 최근에 이 반등세가 외국인들이 손절을 단행하면서 올라왔던 거잖아요. 연휴 끝나고 우리 추석 연휴 끝나고 28 전쟁 발발 이후에 외국인들이 숏포지션을 빠르게 줄이면서 손절하면서 올라왔던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금요일만큼은 다시 외국인들이 기존의 하락 포지션 세팅했던 대로 다시 늘렸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3일간은 좀 넉넉지 좀 여유치 못한 모습이었지만 금요일만큼은 제가 관점을 조금 드리긴 했었습니다. 파생반에도. 그러나 뭐 딱히 큰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딱히 큰 움직임은 없어가지고 뭐 엄청나게 크게 수익을 내고 하기는 어려웠죠. 뭐 제한적인 움직임 속에서 타점을 잡아서 한번 숏을 몇 번 정도 좀 공략을 해보자. 넉넉하게 제시한 가격은 충분히 오지 않은 아침 초반이었지만 오후장으로 갈수록 우리가 저항대로 맞이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계속 눌려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언급을 좀 드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생반에는 금요일에 어쨌든 그걸 토대로 좀 하신 분들의 수익 인증이 좀 올라왔고요. 27만원, 뭐 50만원, 21만원, 146만원, 그 다음에 뭐 325만원 뭐 이렇게 지금 올라온 정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지루한 시장에서도 이제 할 것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계속 관망이 유리한 관망을 일단 메인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할 게 있으면 조금씩 이렇게 해보는 관점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달이나 지지난달 특히나 6월에서 9월 사이처럼 또 강력하게 우리가 또 해볼 만한 움직임이 나온다면 또 적극적으로 관점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요런 시기는 좀 인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0월 13일은 갭 하락 후 하루 종일 하방형 박스 형태를 보였고요. 뭐 저항 구간에서 짧은 숏으로 대응 관점을 공유해 드렸다라는 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장중 큰 폭의 움직임이 외국인의 주도하에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상황에 맞게 짧게 대응하거나 관망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전달 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선물 코스피 코스닥 등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선물에서 일단 첫 번째로 좀 짚어봐야 될 것이 스프레드입니다. 스프레드는 일단 2023년 11월물과 내년도 3월물 간의 차이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건데, 계속 뒤집혀 있어요. 0.8 정도로 최근에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좋지 않은 시그널입니다. 3개월이나 뒤의 시점에 베팅이 더 낮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 자체는 뒤집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망을 좋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스프레드가 양의 값을 가질 때까지는 계속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은 일단 변함이 없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의 누적 매도 금액이 뭐 현재도 약 2조 3천억 정도 되죠. 9월 만기일 이후에 살펴보면은 2조 원이 아직도 넘는 상태로 최근에 3일간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환매수 손절에 가담하면서 뭐 좀 줄여놨지만 그래도 2조 원이 넘는 누적 매도 금액을 갖고 있습니다. 12월물에 대해서 이제 하락 배팅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손익분기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뭐 기존에 322.5 정도에서 지금 320한 7, 8 요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현재 상태는 이제 평가 손실이 12억 정도로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실현 수익금이 한 160억 정도 되고요. 이게 원래 더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손절을 일평균 200억 정도 했죠. 목요일에 손절이 한 200억, 그다음에 수요일에 손절이 한 270억, 그다음에 화요일 손절이 한 80억 정도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꽤 많은 손절을 단행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을 좀 축소했던 거고, 그러면서 실현 수익금이 상당히 많많이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평가 손실 12억과 실현 수익금 160억을 합쳐서 현재 선물 분야에서만 12월물로만 한 148억 정도 수익을 지금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많이 줄어든 거예요. 최근에 이제 매도를 선물 지금 일봉 보시면 최근에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장악해왔던 외국인들 내려왔잖아요. 선물 여기서 한 1,000억 정도 이상의 수익을 봤었는데
거의 뭐 1천억 가까이 이득이 줄어든 상태죠. 예, 외국인들이 수익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형태입니다. 과연 이대로 스위칭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여기서도 시도하다가 실패했었죠. 여기서 외국인들이 제대로 익절을 못했다 말씀을 드렸고,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 다시 외국인들이 매도를 세게 눌러댔는데, 여기서도 제대로 뭐 이때보다는 익절을 많이 했지만 제대로 익절을 많이 하지는 못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줄 것이냐, 관심을 좀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28 전쟁 발발 후 우리 추석 연휴 이후 3일간의 반등장에서 일평균 200억 가까이 적극적인 손절로 상방 리스크를 축소한 거예요. 이제 하방 베팅을 해놨으니까 혹시나 이제 계속 올라갔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손실이 잡히니까 이제 끊어낸 거죠. 그래서 상방 리스크를 축소한 뒤 금요일에 다시 매도에 2천억 정도 다시 가량 2천억 가량을 가담했다라는 거, 여전히 매도를 늘리는데 힘을 쓸 타이밍이 된다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외국인들은 매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피는 2400선을 이제 지지했죠. 코스피 차트를 좀 보시면 2400선, 코스피가 2400, 선물로는 320 정도를 지지했던 거죠. 그래서 요 구간을 지지한 뒤 지지력 확인 후 반등했지만, 옵션 만기일에 억지로 끌어올렸던 자리가 또 240일 이동평균선을 맞이하는 또 저항 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정직하게 막혔고요. 금융투자는 최근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현물을 많이 모아왔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투자는 최근에 삼성전자를 많이 모았고요. 이게 곧 차익 거래를 위해 매도 폭탄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금융투자는 삼성전자 모은 거 오래 끌고 가지 않을 거예요. 늘 어느 정도 모아오면 매도로 돌변해서 폭탄을 터트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왔다라는 거 유념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 한 달 동안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가 매도가 많이 누적돼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외국인들이 9천억 정도, 그 다음에 코스피에서 기관들이 한 6,200억 정도 이렇게 총 1조 5천억 가량 이렇게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램도 현물을 현재까지 팔아온 걸 고려했을 때 중간중간에 조금씩 이제 매수로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려가는 쪽에 세팅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꼭 해두셔야 되고요.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그동안에 23년도에 가장 상승률이 좋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왜곡률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시총의 불균형이 좀 있었고, 즉 코스닥은 이번 하락장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하락을 필두로 왜곡되었던 그런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또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800 언더를 찍고 빠르게 또 되돌린 것도 있는데, 여전히 이제 금요일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실적 부진했죠. 예상대로 부진한 실적 발표를 마치고 에코프로 그룹의 시총 빠지는 것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조심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최근 또 한 달 동안 만기일 이후 한 달 동안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 누적도 코스닥에서도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이 5,400억 정도, 기관이 한 1,000억 넘게 또 누적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빅스 지수 또 한번 간단히 살펴볼까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한 2-3주 전이었나요? 공포 지수가 2-3주 전이 아니라 언제였죠? 9월 14일, 한 달 전이네. 벌써 그게 한 달이 됐습니까? 제가 한 달 전쯤에 공포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드렸어요. 이거 공포지수 급반등 나올 조짐이 있다. 지금 차분하게 내려가면서 시장이 좀 편안한데 이제 공포지수가 12, 14를 두고 또 한번 급등이 나올 여지가 있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자마자 하루 이틀 사이에 또 급등이 나왔었어요. 이게 빅스 지수가 급등이 나왔다라는 것은 시장에 하방 변동성이 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급락을 했다거나 뭐 폭락을 했다거나,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이 지점까지 14 언더로 14 오버하면서
480 이동평균선 자리 저항대까지 순식간에 올라갔었죠. 지금도 사실 갭 정도만 메우고 또다시 움직일 채비를 더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뭐 옵션 같은 경우 뭐 등압도 뭐 만기 끝나고 지금 초기지만 11월물 초기지만 어쨌든 목요일 금요일 사이에서 등압이 줄지도 않았습니다. 등압은 지속적으로 매일마다 감소하는 것이 정상이고요. 지금 목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등압이 줄지 않았다라는 것은 조만간 큰 변동성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루 이틀 정도로는 뭐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가 있겠지만 요게 한 2, 3일 지속이 된다면 2, 3일 이상 지속이 된다면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4번과 5번의 내용은 어쨌든 시장이 갑자기 급락할 수 있음을 또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10월물 초반에 옵션 베팅 11월물이죠. 이제 10월 11월물 초반 옵션 베팅은 금융투자가 풋옵션 중심의 하방 세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원래 양매수 베팅을 초반에 하는 경우가 있고 좀 중반 이후로는 양매도로 이제 돌변하는데 일단 초반에는 풋옵션 쪽에 좀 힘을 싣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변동성을 추구하는 변동성 양매수 베팅을 좀 해주고 있고요. 개인들은 멈춰라 양매도 베팅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투자가 여기서 이제 풋옵션 베팅을 이렇게 해주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지금 또 프리가 옵션 시간 가치가 또 많이 남아있는 시간에 또 양매도 세팅을 하면서 또 거꾸로 하고 있는 그런 셈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요거를 또 종합적으로 조금 풀어볼까 합니다. 종합적으로 좀 풀어보면 자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자 여기 이렇게 깨끗하게 화면 보고 자 개인들은 일단 외국인과 반대로 현물과 선물에 대해서 내려갔을 때 계속 사들이죠. 그래서 상방 바닥에 지금 최근에 레버리지도 베팅을 했었고 고버스는 또 매도 베팅을 좀 많이 해왔고 그러면서 떨어졌을 때 그걸 받아주면서 현물과 선물을 모두 상방 베팅을 지속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그에 대한 해지가 얼마나 되느냐? 무조건 상방만 베팅하면 또 큰일 나잖아요. 하방에 너무 취약해지죠. 그러나 개인들이 뭐 해지를 하고 있냐라고 봤더니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옵션은 초반에 보합에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합에. 자, 개인들은 상방에 대한 해지를 제한하는 보합으로 해지를 하고 있어요. 즉 하방 변동성 여기에 대비가 거의 되지 않은 상태죠. 하방 변동성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입니다. 옵션 양매도 중에서도 풋옵션 매도가 부각되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풋매도 자금을 잡아먹기 위한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노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외국인들은 개인과 반대로 현물을 지속적으로 매도해 왔어요. 최근에. 그 다음에 선물은 매도 방향을 계속 지키면서 최근만 조금 축소를 했던 거죠. 결국에는 중심은 하방 베팅을 지속해주고 있었다. 자, 반대로 외국인들은 상방이 굉장히 취약해졌네요. 그래서 중간에 그 리스크를 좀 축소를 했던 거고 3일 동안 손절하면서 자 여기에 대한 해지는 옵션으로 양매수 변동성의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변동성의 베팅을 해주고 있어요. 자 하방에 대한 해지 상방 변동성 옵션 콜옵션으로 주고 있고요. 반대로 풋옵션도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외국인들은 하방 변동성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렇죠? 많이 움직인다면 하방 변동성에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해지는 조금 돼 있지만 그래도 하방이 유리한 상태죠. 자, 금융투자는 현물에서는 외인처럼 계속 매도를 해주고 현물에서는 외국인처럼 매도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최근에는 좀 모아왔습니다. 모았지만 그 전에는 계속 매도를 많이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약간 섞여 있긴 합니다. 이제 조만간 매도 폭탄으로 바뀔 물량까지도 채워놨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조금 생략을 해주시고요. 선물은 외국인과 반대로 매수 포지션을 쥐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해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옵션 하방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좀 전에. 자, 어디 있습니까? 해지는 하방으로 풋옵션 세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선물 매수에 대해서 옵션으로 해지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죠. 변동성에 유리한 구조, 하방 변동성에 살짝 유리한 구조인 것 같기는 합니다. 살짝 외국인보다는 좀 덜하게 살짝 유리한 구조. 어쨌든 풋옵션 세팅하고 있고 선물, 현물 다 차익 거래를 통해서 또 매도 폭탄으로 또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금융투자는 살짝 하방이 유리하지만 선물을 기준으로는 아직은 그래도 또 상방도 신경을 써야 된다. 요거는 사실 좀 애매한 상태입니다. 상하방 다 세팅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으로는 이제 10월 달에 10월 초반에 28 전쟁이 발생하면서 총성이 울리면 증시가 상승한다. 라는 증시 격언이 생각날 정도로 개인들을 상방에 꼬셔둔 한 주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증시 격언 들어보셨죠? 총성이 울리면 그때가 시장의 저점이다. 그래서 개인들은 지금 그 격언이 생각날 정도로 그 자리를 매수를 많이 해줬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좀 상방에 꼬셔둔 한 주가 지나갔죠. 그렇지만 상방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시그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들은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는 계속 개인들의 방향, 개인들 세팅하는 방향에 반대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방으로 베팅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어떤 시그널도 잡히지 않았다고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심해야 될 구간이며 우리와 수급이 다소 다른 나스닥으로 인한 아침 갭 상승 이런 게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프리장부터 초반 변동성이 좀 나오기 쉬운 구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상태지만 우리장 수급이 중요하다라는 거, 디커플링 시기가 도래함에 또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 금리 격차가 최대로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매파적 동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10월 1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주목해야 되고요. 그 2주 뒤에 11월 1일 우리 시간으로 11월 2일 새벽 FOMC를 앞두고 또 한번 출렁일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기는 이제 현물만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전쟁 핵지 섹터를 좀 봐야겠죠. 러우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분야에서 금요일에 올라왔던 식품 곡물주, 사료, 식품 테마들 이런 것들. 그래서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 고려산업, 전진바이오팜, 대주산업, 효성OMB, 팜스토리 등이 움직였었죠. 거래 돈이 좀 들어왔었죠. 이런 것들의 뭐 조정을 공략한다든지 잠깐 단타를 친다든지 어쨌든 해지 섹터를 활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8 전쟁 분야에서 방산, 에너지 테마, 그래서 GSE나 흥구석유, 빅텍, 스페코 퍼스텍, 대성에너지,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등 요런 쪽으로 마찬가지로 조정을 눌림을 공략한다든가 아니면 중간에 강할 때 거래 실릴 때 단타를 좀 해준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해지를 어쩔 수 없이 현물만 하신다면 요 안에서 해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계속 축소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해 보이죠. 지금은. 그래서 단타 일직선 거래가 유효해 보이며 파생을 같이 하신다면 굳이 이런 것들을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얘네들은 또 어떤 이슈에 의해서 또다시 큰 변동성에 휘둘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올라가리라고 또 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파생을 같이 하신다면 숏 포지션을 좋은 타점에 잘 활용하시는데 일단 초점을 맞추시고 일단 이런 시기를 좀 10월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점에 대한 공유는 제가 항상 늘 그랬듯 파생반에 최대한 잘 풀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뚜렷하게 보인다면 지난 3개월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좀 제시해 드릴 때도 있을 거고요. 최근처럼 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외국인들도 고전하는 이런 애매한 시기에서는 조금 관망을 우위에 둔 소액 배팅을 한다든가 잠깐 공격적인 트레이더만 좀 활용할 수 있게 그런 관점을 제시해 드린다든가 이렇게 좀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중간에 이 모든 방향성이 터닝하는 태세 전환 시그널이 나온다면 가장 먼저 1순위로 파생반 주식반에 계시는 우리 정회원 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이어서 매일마다 제가 장중에 진행하고 있는 라이브 유튜브 방송과 구독자 공개방, 구독자 소통방
에도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이제 구독자 공개방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하루빨리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고 구독자방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른쪽 위에 화면에 있죠,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입장하시려면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나 유튜브 대문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구독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쪽으로 문의 주시고요. 라이브 채팅 내역을 캡처해 주시면 구독 인증이 자동으로 됩니다. 채팅은 이제 구독자분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난 이렇게 채팅했다 이렇게 캡처해 주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고요. 어쨌든 꾸준히 관심 갖고 이렇게 함께 어려운 장세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번 주 전체적으로 정리했던 것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자, 다음 주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